나 혼자 아프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지금 저희는 이제 하진 않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와, 지금 정말 요 앞에 오다가 보셨죠? 바로 병원 앞에 약국에 네, 약국에. 줄을 뭐 거의 끝이 안 보이게 서 계시던데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아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는데 네. 6시부터 맞아요. 판매한다고 저녁 그러더라고요. 6시부터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뭐 오브제였나? 오브제가 시행된 게 이제 어제부터긴 한데 맞습니다. 아, 오전에 그쵸. 사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약국마다 시간이 다른 것 다르군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오브제 시작하기 전에 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오브제 네, 시작한 지가. 그쵸. 그전에는 이렇게 줄선 적이 없었어요. 아, 근데 좀 오다가. 딱 이렇게 오브제 하면서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00m 이렇게 섰죠? 거기 서 더 있더라고요.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네, 들어오면서 그리고 보니까. 우리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간호사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요. 이 병원의 병원에서 상황은 어때요? 마스크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나눠드리는데 네네. 사실 우리 줄 서신 분들이 이제 엄마들이 이제 병원 식구들 중에 엄마들이 가족들 위해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네네. 뭐 그거를 일일이 다 병원에서 지금은 뭐 병원 이제 일할 때 수술방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정말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일일이 가족분들까지 다 챙겨드리지 못하고 어느 병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요. 그건. 어쨌든 이 마스크 대란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빨리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보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월 말부터 해서 20일 좌우로 해서 시작이 됐고 최근에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조금 추세이긴 합니다. 감소세인데 또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나왔어요. 네, 속보로. 산발적으로 예. 계속 글쎄요, 나오고 또, 있죠. 네네네. 한 네. 64명 정도 집단으로 지금 감염이 됐다라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감소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절대 마음은 사실인 놓을 수 거- 없는 예, 단계라고 현실인 것 생각합니다. 같고. 우리 신천지 교인들의 이제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다고 해요. 내일이라고 해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모임이나 집회는 절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대구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절대 좀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공포감이 좀 조성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최근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제 멀리서 이제 도서 지역 그러니까 섬에서 오셨는데요. 네네. 오셔가지고는 일단은 이제 그분이 격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격리? 예, 그럼 그러니까 확진자였다는 얘기. 아니 확진자는 아니고 접촉했구나, 접촉한 확진자를. 건데 그것도 밀접 접촉자까지는 아니어서 아닌데 가볍게 그래도 14일 정도 격리를 했는데 그 성지순례하고 관련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요? 검사를 나가셔가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환자분한테 권유는 했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무래도 이렇게 생명에 직결되기보다는 그렇죠. 통증을 다루는 거니까 네네. 급하게 서둘러서 치료를 할 것까지는 없다 해서 검사 정도만 하고 네 지금 뭐 수술 날짜는 조금 미뤄놨어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만일이라도 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네. 제 환자분한테 2주 조금 아프시더라도 진통제 드시면서 조금 저희 천천히 가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병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증을 진찰하고 가끔 어깨, 팔 이렇게 허리 정도 만지는 정도인데 네. 의료인으로서 이제 그 접촉자나 아니면은 환자분들을 만날 때 되게 힘들어하는 과들이 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네, 봐야 치과 하니까요. 이런 쪽이. 치과는 이번에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안과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진짜 눈을 네. 눈과 눈이 있으면 진짜 가장 가깝게. 이러고 코와 입을 거의 맞대고 맞아요, 이렇게 봐야 맞아요. 되는. 아유 상황이기 치과 때문에. 이비는 훨씬 심해요. 네. 치과도 그렇지. 치과도 이렇게 맞아요. 보는데 사실 안에는 봐야 안과도 돼요. 엄청 심하고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접촉 그 거리가 워낙 가깝기 워낙 때문에. 가까우니까. 제 동기 의사들도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마스크에 고글까지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네. 소아과의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만일에 그 진료를 보는 의사가 접촉된 걸로 보이면 이제 격리가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러면은 가장 병원 큰 자체가 갑자기 또 운영을 못 하게 문을 되고 닫아야 돼. 또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병원을 다니는 환자분들이 엄청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럼요. 그래서 환자들이 또 보호자들도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N95에다 고글까지 끼면 네, 일단 괜찮겠구나. 근데 그런 의사는 이게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면담하고 이제 환자 접촉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진짜 저산소증 온다. 너무 힘들대요. 저는 이거 마스크를 끼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녀 봤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숨이 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숨이 차더라고요. 저희 아는 우리 네. 선배 의사는 내 진료실이 내 사무실이 이렇게까지 쾌적한 곳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이거 벗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시원하니까 와 이거 공기가 정말 이렇게 진짜. 좋은 곳이었구나. 실제로 한번 하시고 이 방호복 입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 방호복 못 입었어요. 한 번도요? 네, 선별진료소 제가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입어보셨어요? 저도 입어보지는 못했어요. 선별진료소를 되게 가보지 답답하고 답답해요. 힘들다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에이즈 환자 수술할 때 전신으로 이제 보호장구 착용한 적은 있었는데 엄청 답답하죠. 덥고 근데 그거보다 더 레벨이 높은 방호복을 입는 거니까 아마 거의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니까 네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일하시는 그 분들이. 기사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도 그래서 코에 밴드한 간호장교 네, 사진이 많습니다. 뉴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마스크를 쓰니까 맞아요. 네, 계속 이제 뭐 이마 이제 모자 상처도 쓰고 여기 맞아요. 상처 나고.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고 그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저희가 아까 한 달 반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죠. 이후에 달라진 나의 삶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진 병원에서 나의 삶? 네. 환자의 수는 일단 급격하게 좀 줄었나요? 어떠세요? 뭐 줄었죠.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대비로 공개를 안 할 것도 아닌 것이 모든 병원이 다 똑같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정말 거의 평균 한 환자분들이 3, 안 오시죠. 40%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병원에 비하면 또 그게 많이 준 건 아닐 것 같기도 한 게 저 아는 분 치과에서는 이제 원장님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한 네네. 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그럴 너무 수 이게 있- 지금 이게 힘든 힘든 상황이니까 상황이고. 견디기가 되게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셨죠. 그거 이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동기들도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네네. 그 저기 성남이 아니죠 용인 지역에서 확진되신 환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떴는데 그날 오전에 그 근처에 되게 많거든요. 네. 외래 환자 전부 0명이었다고. 저는 이제 그 일하는 엄마로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엄마들이 아마 다들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고 사실은 첫째 유치원 이제 안 다닌 지 너무 꽤 됐고요. 둘째 어린이집도 3월부터 이제 입소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뭐 20 며칠로 이제 연기가 됐고 20 며칠이죠? 23일인가 23일부터. 근데 그날도 보낼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날은 보내야 네. 될 텐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정책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이제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다 보니까 방송 고정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행사 같은 것도 거의 뭐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가 됐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맞아요. 일이다 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지금 같은 동종업계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좀 뭐 긴급 도우미 뭐 이런 제도 같은 거 있는 것 긴급 같은. 돌봄은 있어요. 돌봄이. 아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긴급 돌봄을 해주시고 그 기관에서. 네, 어린이집에서도 해주시는데 제가 몇 명이나 오나요? 한번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5세, 6세, 7세 다 합쳐서 한 4명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누구도 좀 돌봐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분들만 상황이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양가에 막 맡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 하시면은 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일이 바쁘지 않으니까 그나마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재난 문자 있잖아요. 그게 엄청 크게 울리잖아요. 아침마다 이게 이제 크게 울리니까 그 소리만 나도 엄마 아이가 첫째 아이가 달려와서 엄마 코로나 환자가 또 한 명 늘었나 봐 아이고. 이러는데 뭐 다 아는구나. 다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좀 이것도 뭐 웃긴 말이긴 한데 잘 말을 좀 안 듣고 집에서 해야 될 거 잘 안 하고 이러잖아요. 내일은 유치원에 좀 갈까? 그러면 아니 엄마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 집에 그냥 있을게. 집에서 되게 아이고. 잘해주시나 보다. 제가요?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렇더라고. 집에서 노는 게 좋은가 봐. 엄마가 엄청 잘해주니까. 띵까띵까 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요즘 이게 뭐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의사지만 약간 무시한 느낌이 들었다가도 사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 얘기해서 저희가 그쵸. 보이는 영상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까지는 그쵸, 아니었죠. 사태가.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중환자 그 분류로 해가지고 53명이 뭐 기계호흡이나 뭐 이런 거를 달 정도로 심하다 그러는데 그 뭐 김병원님 보시기에는 그 코로나가 이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뭐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감염률이 굉장히 높지만 치사율이 치사율은 우리가 낮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치사율도 또 이제 좀 우리보다는 현격히 높은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일단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괴담이나 아니면은 뭐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데이터가 가장 많으니까 최근에 이제 자마라고 하는 그 이제 미국 의사 협회죠. 거기에 등록된 데이터를 보면은 뭐 기존에 있는 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스 때, 메르스 때하고 비슷한데 훨씬 더 이제 파급력은 높아서 굉장히 지금 거의 팬데믹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고령 환자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는 걸로 거의 이제 전문가들은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기저 질환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굉장히 치명적이고 영향을 미칠 수 근데 이제 있죠. 일반적으로 그 기저 질환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조절되는 혈압 당뇨 이런 경우에도 좀 치명적인 결과를 그런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사망률이 적은 거는 일단 그래도 의료진들이 뭐 아주 훌륭하게 맞아요. 해내고 있는 네네. 결과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이거든요. 그쵸. 그 지방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망률 증가는 그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되지 않은 폐렴 중에서도 상당수가 포함될 거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점점 추이를 봐야 되는데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나누어 보면은 노년층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환으로 판단하고 전염력은 상당히 강한 걸로 아주 상당히 강한 걸로 보고 또 증상의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경미한 것보다 아주 치명적인 것까지.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향간에 뭐 조금 이제 분자 분석 같은 거죠. 그 이제 유전자 분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자체가 지금. 근데 아마 굉장히 팬데믹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맞아요. 뭐 이탈리아가 상황률이 높은 거가 이제 그런 거가 있을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의료제도 예전에 연수 갔을 때도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는 게 접근성이 의료의 접근성이 확실히 조금 힘든 게 이미 기존 사실화 돼 있고 실제로 환자들조차도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아프다고 했을 때 의사를 만나기가 쉬운 환경이 의외로 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접근성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제 장점이 있겠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이제 조심하고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노인 인구들 중에서 이제 수급자들이라든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랑 근데 이제부터 생기는 산발적인 거는 사실 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가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 저희들 커뮤니티나 모임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방역은 좀 실패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치료는 상당히 전전긍긍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는 있는데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방역의 단계가 후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만성화되는 것과 산발적인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할 거가 지금 꼭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지역 사회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언제쯤 소멸이 될까? 날씨가 이제 정말 따뜻해지면은 소멸이 될지 또 궁금하고
보통 날씨. 이제 초반에 이 코로나19 초기에 한 4월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두 분도. 뭐 날씨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봄까지는 아직 뭐 일교차가 좀 심한 단계니까 네네네. 충분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름이 되면 사실은 이게 뭐 유행을 하기가 뭐 계속 퍼져나가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겠죠. 온도나 이런 것들이 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언제쯤 소멸될 걸로 좀 보세요? 소멸되는 건 저는 개인 의견인데요. 네네. 완전 100% 네. 올해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있는 거는 아니요, 전반적인 저희 나라 사정 자체도 이거 저의 100%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이탈리아는 벌써 우리 추월해 버렸고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 그 유럽은 스페인, 영국 다 네. 그 줄지어서 이제 가는 단계거든요. 미국도 동부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뉴욕도 서울이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증가 추세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사회인데 아직까지는 숫자 자체는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도 곧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뭐 우리가 조용하다고 하더라도 또 서로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아마 현대 의학사에서 WHO를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초기에 선제적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대만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대만이 초기 지금 몇 개 나라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해가지고 엄격하게 유지는 초반에 되고는 아주 있죠. 잘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초기에 뭐 중국발 뭐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지 못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잘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근데 이제 그 잘잘못을 가리기는 어려운 네, 게 이제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이제 총괄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갖는 장점과 단점을. 근데 순수히 그냥 의학적인 면에서 방역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차단하는 게 좋기는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정부 관계자나 결정을 할 때는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거니까 이제 여건들이 여러 가지를 있을 판단해서 하셨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뭐 7천 명대 넘어가면 우선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김병원 원장님 말씀하신 방역과 치료를 나눠서 개념으로 따져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초기 방역은 일단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바이러스기 때문에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퍼져나가는 것도 신천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방역을 잘못했다 내지는 뭐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됐다.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부 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우리가 뭐 치달은 상황에서 잘했다라고 이제 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후에 다 지나간 다음에 지금은 다 같이 싸워서 이겨내야 맞아요. 되고 적을 그게 만들고 가장 이러면 안 우선이죠. 되고 네네. 근데 이후에 이제 한번 재평가를 해봐서 뭐가 문제였는지는 한번 따져봐야죠. 네. 그럼요.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뛰어난 진단적인 또 검사 키트와 지금 또 잘 또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메르스 사태를 겪어서예요. 그래서 음압병동도 마련을 했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소도 많이 마련을 했기 네. 때문에 이게 열심히 가능한 했어요. 거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네, 메르스 때 엄청난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어차피 방역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그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도 지금 맞아요. 어떻게든 대응이 가능한 그나마. 거거든요. 메르스가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거의 뭐 패닉이 됐을지는 왔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만들었고 대응을 한 거니까 아무튼 지금은 빨리 잔불들을 끄고 그리고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한테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응원도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손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 항상 좀 필수로 하시고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은 좀 개개인이 잘 꼭 좀 지켜서 우리가 이 사태를 좀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가깝다. 사실은 이게 네. 너무 가까워. 떨어져요. 자, 오늘 나 혼자 아프다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저희 나 혼자 아프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꾹, 꾹. 네, 댓글 응원 댓글 다 좋습니다. 하트 뿅뿅 많이 날려주세요.